3학년 NCS 사무행정 이번 시간에는 문서 작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NCS 수업을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찍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얼굴 대신에 PPT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더 될지 한번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을까요? 그걸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NCS가 무엇인지, NCS 사무행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봤어요. NCS가 뭐였죠? 네, 맞아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약자를 뜻했습니다. 즉, 산업 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인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가 나서서 산업 부분별 수준별로 체계한 것을 뜻하는 걸로써 이렇게 일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짝짝짝 정리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 두 번째 문제가 이 문제였죠. NCS라는 용어는 한글로 뭐라고 하나요? 네, 정답은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었습니다. 여기 모르겠어요라고 한 친구나 국가안전보장회의나 직업기초능력이라고 쓴 친구들은 꼭 기억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NCS 사무행정이 뭔지 정리해봤어요. 1, 2학년 때 배웠던 사무관리를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을 배웠지만 바로 취업해서 사무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취업하기 전에 사무 관련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실무적인 것을 알려주는 다리의 역할, 계단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NCS 사무행정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무행정 교과 목표를 뭐라고 했었죠?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할 경우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기른다. 한마디로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사무적인 능력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거예요. 실행해보고 실습해보고 경험해보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런 실무 교과가 바로 사무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동안에 사무 자동화 관리 운영과 문서 작성, 사무행정 업무 관리를 배운다고 했고요. 세 번째 문제가 이 문제였죠. 사무행정 교과목이 아닌 것은 선생님이 가리키는 것뿐 아니라 김수경 선생님이 가리키는 걸 포함한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데이터 관리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요. 이거는 대학 수준의 과목이라서 저희가 넣지 않을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네 번째 문제는 뭐였죠? 네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피드백 좀 달라고 했는데, 네, 열심히 성의껏 적어주신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별거 아닌 한두 줄의 그 말로도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또 새롭게 전달을 해볼까? 얼굴이 아닌데 온라인상으로 어떻게 전달해볼까? 고민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의 격려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린 대로 문서 작성 과목이에요. 문서 작성은 말 그대로 문서를 만드는 거죠? 컴퓨터로 만드는 건데, 이 문서 작성 한번 보겠습니다. 24개의 WNCS에서 우리는 두 번째 경영회계 사무로 들어가죠. 경영회계 사무 W에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첫 번째 문서 작성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하고는 이번 문서 작성을 배울 건데 문서 작성 1년 동안 매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우리가 만나서 1년 내내 34차시를 끝냈을 때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마지막 목표는 바로 얘입니다. 목적에 맞는 문서를 완성할 수 있다라면 1년 동안의 34시간의 시간은 알차게 잘 보낸 거예요. 그럼 어떤 목적이냐? 요청된 문서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한다거나 정의하고 편집해서 목적에 맞게 만드는 거. 그런 거를 바로 기한문 작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한문 작성을 잘할 수 있다?
해봤다. 회사 가서 바로 기한문 쓸 수 있다. 그러면 1년 동안의 NCS 사무행정에서 배운 문서 작성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거예요. 목표가 뭔지 이제 알고 시작하실 수 있겠죠? 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책에 있는 목차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네 가지의 큰 목차가 있는데요. 처음에 문서 작성을 계획을 해야겠죠? 그다음 자료 조사하고 정리하고 문서를 완성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계획하고 조사하고 정리해서 완성이 되는지를 알아야 조금은 빠르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하고는 네 번째 문서 완성하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수업을 하려고 해요. 문서 완성하기 한번 볼까요? 문서 완성하기는요, 결국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즉 한글이라든가 MS 워드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기한 문서를 작성하는 거. 그렇게 그걸 완성한 거를 요청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게 바로 문서를 완성한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요. 기한 문서를 작성. 네, 맞아요. 오늘 알아야 될 가장 핵심 단어이기도 하죠. 기한 문서를 작성하는 거. 선생님, 그러면 기한 문서가 뭐예요? 네, 문서의 기한은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볼 수 있어요. 말이 참 길죠?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기한 책임자가 기한 용지에 작성한 문안에 의해 결재를 받는 거, 정식 문서나 안을 만들기 위해 행하는 작업, 발의하는 형식 또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처리 방안을 작성하는 것, 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핵심적인 건 뭐예요? 문서로 정리해서 결재를 받게끔 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기한을 하는 걸까요? 한번 기능을 볼게요. 발신, 즉 어떤 문제가 있는 거를 외부나 내부로 보내는 기능을 하는 거, 그것도 기한이고요. 우리가 공유해야 될 내용을 문서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상사한테 보고하거나 관람자한테 알려주는 거, 그걸 공람이라고 하는데 내부 공람할 때도 기한을 쓰고요. 또 간단한 내용의 상황을 보고할 때, 상급기관에 보고할 때도 기한을 작성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문서 처리 방향에 대해서 상사가 오케이, 노 하는 그 결제 있죠? 그 결제를 받을 때도 이 기한을 사용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서 하는 모든 의사결정은요, 무엇을 통한다? 이 기한문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이 되는 거죠. 전체는 아니지만 이 기한문이 모든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중심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기한 한번 절차를 알아볼까요? 짜잔, 별표가 나와 있네요. 자, 이건 힌트가 되겠죠? 오늘의 문제 풀 때 나올 내용이기도 합니다. 5단계예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회사에 가면은 많이 쓴다는 이 기한은요, 이 5단계를 꼭 거쳐야지만 조금 더 좋은 기한이 나와요. 이거는 꼭 외우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첫 번째, 목적을 파악합니다. 왜 이 기한을 써야 되는지 모르고 쓰면은 배가 산으로 가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목적을 파악한다. 자, 그러면 그 목적을 파악했으면 그거에 대해 정보를 모아야겠죠? 네, 정보를 모아서 선택적으로 필요 없는 것과 필요 있는 거 정리해요. 그러고 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거를 초안이라고 하거든요. 완성은 안 됐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본 거, 작성해 본 걸 초안을 작성해 보고요. 그걸 바탕으로 사료를 붙여서 본격적인 기하문을 작성하는 것을 본안 작성이라고 합니다. 확인은요, 다 완성된 기하문에 오탈자가 없는지, 내용이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자, 그럼 한번 안 보고 5단계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네, 목적 파악, 정보 선택 수집, 초안 작성, 본안 작성, 확인. 앞자만 따서라도 외워보실 수 있겠어요? 그럼 조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회사에서 단합대회랑 워크숍을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기한은요, 어떤 목적으로 한다? 단합대회나 워크숍을 계획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 가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어떤 정보? 장소라든가 교통, 거기서 필요한 강사도 있을 거고요. 행사에 필요한 준비물, 간식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또 어떤 사람까지를 데려갈 것이냐, 데려가지 않을 것인지, 그런 기본적으로 정보를 정리하고 선택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서 계획을 작성을 해야겠죠? 그런 간단한 것을 초안 작성이라고 하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거를 본안 작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다? 오탈자가 있는지,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마지막 단계겠죠? 자, 그럼 안보고 한번 다시 얘기해 보세요. 5단계 뭐라고요? 목적 파악, 정보 선택 수집, 초안 작성, 본안 작성, 확인의 단계를 거쳐서 기한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한 내용 정리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회사 단합대회를 위한 워크숍을 계획을 하는데 시간, 장소, 대상자, 기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잘 모르시겠으면요.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기억나시나요? 이런 육하 원칙, 누가를 빼먹었네요. 누가까지 6개 육하 원칙을 가지고 정리해 보시면 누락된 거 여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업무 연락을 이렇게 정리해 본 겁니다. 기한문의 형식이에요. 어때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앞으로는 이런 기한문 형식에 맞춰서 많은 내용들을 적어보는 것을 실제로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지금 기한이 뭔지 기본적인 모양도 보여드리고 절차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 하나만 보여드렸어요. 여기 내용 한번 다 채워보면 완벽한 기한문 작성될 수 있겠죠? 네, 이번 시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문서의 기한이란 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한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렸어요. 5단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시간은요, 이렇게 기한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실제로 작성하는지 두문, 본문, 결문에 따라서 작성 방법을 한 단계 한 단계씩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있었더라면 실제로 첫 수업부터 바로 이걸 실무로 접해 봤을 텐데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봅니다. 오늘 기억할 사항들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수업이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오늘의 보너스는요. 다름이 아니라 리로스쿨에 대한 안내예요.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들 4월 9일 오후 12시 24분에 전체로 발송된 문자 받으셨어요? 네, 학생관리 프로그램 리로스쿨에 대한 안내였고요. 여러분들한테 가정통신문에 대해서 동의 눌러달라고 보내드렸어요. 이거는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건데 우리가 직접 학교에 와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다 받았을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단체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완료되고 있지 않은 이 친구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 시작합니다. 자, 제일 먼저는요, 앱을 설치하세요. 선생님, 부모님 거에서 설치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좋은 말로 할 때, 리로스쿨, 학부모님 거 하나, 그 다음에 학생 거 하나에 각각 설치해 주세요. 설치하셔서 들어가실 때는요, 광신 내지는 광신방송이라고 검색하셔도요,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 이름 넣고 찾기를 클릭하시면 들어가지고요. 아이디와 비번은요, 아까 문자로 보내드린 아이디와 비번이 개별로 다 다릅니다. 즉 20빼기 학번으로 되어져 있고 아이디는요, 비밀번호는 선생님이 다 다르게 힘들게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걸 마저 넣어주시고요. 혹시 동생이나 위에 뭐 형제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쓰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럴 때는 밑에 부분에 다른 학교 로그인을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안드로이드 폰은 부모님 휴대폰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로그인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
학교로 연락 주시면 핸드폰 번호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담임쌤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리로스쿨의 모습이고요. 첫 번째는 세부 메뉴 열기 버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하단 메뉴바에는 홈 버튼,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마이 페이지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계정도 실제로 관리할 수 있고요. 알림부터 가정통신, 수행평가, 방과 후 동아리 이런 것들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앱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 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우리 학교 들어갔을 때 첫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될 거는 여기 알림 신청에 가정통신문으로 가시면 개인정보 동의서가 있어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쭉 밑으로 끝까지 내려주세요. 끝까지. 이거 안 돼요, 안 눌려요 하시는 친구들 있는데요. 네, 학생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의 버튼 누르시고 제출하기만 누르시면 끝납니다. 즉, 이 이후로는 어떻게 된다? 모든 정보가 이 리로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된다.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설치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올해 대학 가거나 취업하고 싶은 친구 고민하는 친구들 많죠? 특히 대학 가고 싶은 친구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맡아서 상담을 해줄 겁니다. 1차적으로는 담임쌤하고 상담을 하시고 또 진로 진학 선생님인 저로 찾아오시면 제가 기쁘게 맞이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오시면 되는데 언제 가능한다? 온라인 계약 이후에 얼굴 보고 상담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지금 너무 불안하고요. 상담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네, 담임쌤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화 상담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리로스쿨 가입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이걸 통해서 상담도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리로스쿨 동의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게 너무 기네.